네, 수리물리 19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세컨드 오더 세컨드 오더인데 8.5절이죠. 세컨드 오더 오디너리 디퍼런셜 이퀘이션인데 계수들이 전부 상수고, 그 다음에 우변이 0인 그런 경우, 가장 간단한 경우죠. 그래서 많은 문제가 사실 이 클래스에 속하는데, 아무튼 우리가 y가 어떤 함수 f의 함수임을 구하고 싶은데, 그 방정식이 뭐냐면은 이거 2차니까 2차 미분이 나오고, 뭐 앞에 개수를 여기는 붙여줄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a1, 이게 상수고 여기에 1차 미분이 붙고, 플러스 a0 y 이퀄 0. 이게 맨 앞에 왜 개수가 안 붙냐라고 물으면 사실은 일반적으로 붙겠죠. 일반적인 어떤 의미의 문제는 붙을 텐데, 도로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에 A2라고 합시다. 이런 문제가 있을 텐데, 얘를 A2로 다시 나눠주면은, 그렇죠? A2로 다시 나눠주면은 이게 없어지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사실은 이놈들을 새로운 다시 원래 그냥 어차피 상수니까 상수의 개수로 다시 써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상태로 이렇게 그냥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뭐 가장 일반적인 꼴인데, 그 개수가 상수이고 우변이 0인 이 문제가 실제 어떤 물리학 문제에 적용되느냐는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사실은 아주 전형적인 문제인데, 하모닉 오실레이터하고 그 다음에 서킷 중에 LRC 서킷이라고, 거기에 직접 적용이 되는 문제예요.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을 우리가 배워보면 아주 간단한데, 5.1식. 자, 일단 좀 간단히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 dx분의 d라고 하는 놈을 우리가 그냥 large d라고 표현을 합시다. 자, 그러면은 이 방정식은 어떻게 바뀌냐, 5.1식은 어떻게 바뀌냐면은 d의 제곱 더하기 a1의 d 더하기 a0를 한 다음에 y 이퀄 0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근데 이게 전통적인 2차 방정식처럼 보이죠.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d라고 하는 게 변수가 아니라 이제 오퍼레이터인데, d가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거는 연산자인데, 뒤에 어떤 함수나 또는 다른 매트릭스나 어떤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에 대해서 어떤 연산을 해주는 것을 우리가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경우에는 d라고 하는 게 미분을 하는 연산자죠. 미분 오퍼레이터란 말이에요. 근데 마치 얘를 2차 방정식 풀듯이, 우리가 2차 방정식을 풀면 x제곱 더하기 a1x 더하기 a0 이퀄 0 이런 걸 풀 수가 있잖아요. 그걸 푸는 것과 아주 똑같단 말이에요. 자, 이게 뭐냐면은 여기서부터는 얘가 그냥 세컨드 오더 이퀘이션을
그냥 보통 이퀘이션이라고 하면 이게 그냥 엘지브라 이퀘이션을 푸는 거랑 동일하다. 자, 왜 그러냐면은 얘를 우리가 이 2차니까 오퍼레이터가 2차니까 얘를 우리가 그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겠죠. 뭐냐면은 그 d 마이너스 알파하고 d 마이너스 베타의 y는 0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미분 오퍼레이터도 어차피 똑같은 그 저기 연산 규칙을 만족을 하니까 뭐 약간 다른 건 있지만 자 이게 그 곱하기 연산은 똑같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솔루션이 뭐냐면은 이 경우에 우리가 뭐 이 알파 베타가 바로 솔루션이 되잖아요. 만약에 이게 여기서 우리가 그 보통 2차 방정식을 풀 때 솔루션이 x-알파하고 x-베타는 0이다. 이렇게 우리가 써버리면 이게 x 이퀄 알파하고 x 이퀄 베타가 솔루션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건 그렇지는 않고 그렇죠? D라고 하는 게 그냥 변수가 아니라 오퍼레이터니까 자 그래서 이게 솔루션이 어떻게 되는가 하느니 d-알파의 y는 0 하고 d-베타의 y는 0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0이 되면 이 전체가 이 방정식을 만족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자 이거의 솔루션은 우리가 이미 구한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이거 1번, 2번이라고 합시다. 1번의 경우에는 dy 이퀄 알파 y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그 dx분의 dy가 알파의 y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건 우리가 이미 구했죠. y 뭐 이건 separable equation이니까 1차. 이건 y를 뭐 다시 한 번만 해보면 y분의 dy는 알파 dx 돼가지고 좌변은 로그 함수가 나오고 우변은 그냥 알파 x가 나와서 얘를 다시 y를 구하면은 이게 다른 게 아니라 2의 알파 x 물론 이제 상수도 붙을 수 있고 그 앞에 계수도 붙을 수 있지만 자 그리고 일단 이렇게 써놓으면 이게 y1이라고 합시다. 이거. 두 번째 마찬가지로 하면 y dy는 베타 y로부터 우리가 똑같잖아요. 알파만 베타로 바꿔주면 되니까 y2는 2의 베타 x 이렇게 될 것이고요. 자 일반적인 제너럴 솔루션은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 아니? 그 솔루션은 y 익스포넨셜 알파 x도 솔루션이고 익스포넨셜 베타 x도 솔루션인데 여기에 이제 계수가 붙을 수 있고 이걸 C1, C2라고 할까요? C1, C2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알파 베타만 구하면은 이 일반적인 해를 구할 수가 있을 거고요. 예를 들어서 예를 하나만 간단히 예를 들어보면 y 뭐냐 어디가 있냐 2 프라임 더하기 5의 y 프라임 더하기 4y는 0이다. 이거 우리가 인수분해 할 수 있죠. 인수분해 하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y 이렇게 쓰면 자 이렇게 써보면 되죠. d 플러스 제곱 플러스 5에 d에 플러스 4에
y 이퀄 0 이렇게 되니까 다른 말로 하면 d 플러스 4에 d 플러스 1 y는 0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니까 이게 다른 말로 하면은 그 d 플러스 4에 y는 0하고 그 다음에 d 플러스 1에 y는 0. 그러니까 여기 알파가 마이너스 4고 베타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앞에 구한 거를 그대로 적용을 하면 솔루션 하나가 2의 마이너스 4x 되고 또 하나는 이게 전체 말이죠. 또 하나는 이제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다가 뭐 아무런 상수를 붙이면 되겠죠. C1, C2. 자, 이게 해가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자, 이제 특별한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특별한 경우가 알파하고 베타가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뭐 2차 방정식으로 하면은 이제 중근을 갖는 겨. 영어로는 이제 degenerate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근이라고 하는 게 요새도 이렇게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근이 중복됐다는 얘기예요. 중복된 해라는 뜻이죠. 다.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럴 때는 이제 이 원래 방정식이 2차 미분 방정식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데 d-알파의 제곱에 y는 0. 자, 이게 분명히 하나가 첫 번째 솔루션은 익스포넨셜 알파 x 이게 솔루션인 건 분명하죠. 자, 근데 이것이 전부인가? 이것이 전부라면은 이거는 뭐 그냥 1차 방정식하고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냥 이거랑 동일하다는 얘기냐?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2차 방정식인데 2차 미분 방정식인데 1차 미분 방정식과 동일하다. 물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왜 그렇지 않은지 이제 해보면 아는데 해보면 알아요. 뭐 이거 뭐 스테어렘이 아니라.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얘를 이렇게 썼지만 이렇게 쓰고 나면은 우리가 이게 d-알파를 두 번 하면 y에 대해서 이게 0이란 얘기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또 뭘 생각을 하냐면 얘를 새로운 함수로 생각을 해요. u라고 정의를 합시다. u라고 정의를 하면 이 u라고 하는 함수는 1차 미분 방정식을 만족을 하고요. 근데 또 동시에 u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정의를 했으니까 이게 1차 미분이기도 하고요. 자, 얘가 0인 건 아니죠. u가 0이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쵸? u가 0이면은 이제 1차 방정식과 동일한데, 그죠? 만약에 얘가 0이라면, 얘가 0이라면 1차 미분 방정식과 동일한데, 얘가 0일 필요는 없는 거죠. 2차 미분 방정식.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한 번 미분한 건 0이 될 필요가 없고, 두 번 미분해야 0이라는 얘기예요. y를. d-알파를 두 번 해줘야. 자,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은 u가 여기서 우리가 u가 익스포넨셜 알파 x라고 쓰면 되겠죠. 또는 뭐 여기다 그냥 a를 집어넣읍시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면은
다시 이걸 적용을 하면 이후에 정의를 적용 우리가 정의한 걸 다시 적용을 하면 dy 마이너스 알파 y는 u, 다른 말로 하면은 a의 익스포넨셜 알파 x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꼴로 쓰면 y 프라임이니까. 자, 이거는 우리가 예전에 구했던 거죠. 예전에 했던 건데, 이런 꼴로 옛날에 뭘 했냐면 8.3절에서 우리가 이런 꼴을 구했죠. 그러니까 어떤 함수가 y 프라임 더하기 p의 y equal q라고 써져 있으면은 이거의 해는 y라고 쓰면 y의 exponential i가 인티그랄의 q의 2i dx 더하기 상수 있지만 뭐 굳이 여기서 안 써도 되고.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더하기 상수 이렇게 씁시다. 자, 여기다 물론 여기서 i는 p를 적분한 거고요. 자, 이걸 그대로 적용을 하면은 이제 p 대신에 마이너스 알파가 들어가면 되죠. 자, 이거의 해는 뭐냐면은 y의 익스포넨셜에 i 대신에 p를 적분하면은 마이너스 알파 x 이렇게 되겠죠. 얘는 여기에다가 그대로 적으면 a의 q가 a의 익스포넨셜 알파 x가 되고,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i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알파 x 이렇게 되고, dx 더하기 뭐 상수를 b라고 할까요? 자, 이거는 뭐예요? 그냥 ax 더하기 b 이렇게 되고요. 따라서 y 값이 ax 더하기 b의 익스포넨셜 알파 x, 이게 솔루션이 되는 거죠. 그죠? 자, 이제 구했어요. 끝. 자,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 뭔가 찝찝하면 거꾸로 역으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체크를 해보냐면은, 그러니까 체크 얘가 진짜로 d에다가 제곱을 해서 y 값, 이 솔루션을 이제 이렇게 쓰면 얘가 정말 0이 되느냐, 이걸 체크를 하면 되죠. 자, 근데 이 좌변은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일단 한 번 하면 하나 놔두고 d 마이너스 알파의 axb부터 먼저 하면 axb 알파 x부터 먼저 하면, 자, 요 값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일단 미분치부터 보면은 미분부터 하면은 앞에 거 미분하면은 a, 뒤에 거 곱하고, 그 다음에 앞에 거 놔두고 뒤에 거 미분하면은 알파의 익스포넨셜 알파 x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빼기, 다시 이게 요 항을 넣으면은 알파의 똑같이 axb 플러스 b의 익스포넨셜 알파 x 돼가지고 요 항이 지워진단 말이에요. 요 항이 두 개가 지워지죠. 자, 그러니까 얘는 전체가 d 마이너스 알파의 a의 익스포넨셜 알파 x가 되고, 뭐 a는 상수니까 얘는 0이 되는 거 알죠? 자, 그래서 끝났단 말, 체크가 된단 말이죠. 자,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 루트가 해가 컴플렉스 컨주게이트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좀 이따 보게 될 텐데, 물리적으로 무슨 얘기냐면은
해가 이제 우리가 알파 베타라고 썼는데 두 개의 해가 그 알파하고 베타 각각이 뭐냐면 그 실수의 그 복소수 해를 가질 수가 있는데 그렇겠죠. 일반적으로 그 복소수의 해를 가질 수 있는데 그 복소수의 해가 각각 이게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뭐 a 플러스 마이너스 ib다 이런 해를 갖는 경우가 있어요. 뭐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게 될 텐데 그런 경우는 이제 해가 어떻게 솔루션이 어떻게 될 것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는 이제 y는 우리가 이렇게 썼잖아요. 그래서 그 a의 익스포넨셜 뭐 알파 x 더하기 b의 익스포넨셜 베타 x 이렇게 되는데 얘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 a의 익스포넨셜 a 플러스 ib의 x 더하기 b의 익스포넨셜에 a 마이너스 ib의 x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얘를 실수부만 따로 모으면은 a 플러스 b의 그 아니지 실수부만 먼저 모으면 그 공통으로 있는 게 익스포넨셜 ax잖아요. 익스포넨셜 ax를 먼저 따로 모으면 얘가 a의 익스포넨셜 ibx 더하기 b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bx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쪽은 그 코사인하고 사인으로 바꿔 쓸 수가 있겠죠. 어차피 코사인 이거 해가 결국은 이게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바꿔 쓸 수가 있어요. 알파라고 C1이라고 합시다. C1 코사인 x bx 더하기 C2의 사인 bx. 물론 이제 허수부가 남아있을 수도 있는데 물리적인 문제에서는 허수부가 남아있지 않고요. 보통 우리가 솔루션 진짜 물리적인 솔루션을 구하면 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이런 식의 해가 나오게 되고요. 자 이런 식의 해는 우리가 앞에 잠깐 언급했지만은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 하모닉 오실레이터 정확히 말하면은 이제 댐프트 하모닉 오실레이터 저항이 있는 하모닉 오실레이터 조화 진동자고요. 또는 그 서킷에서 우리가 등장하는 그런 해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아이디어란 이그젬플 3번 그 교과서에 이상적인 하모닉 오실레이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상적이란 얘기는 이제 전혀 그 저항이 없다는 뜻이고요. 저항이 없으면 영원히 진동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 용수철에 어떤 물체가 매달려 있는데 이 물체가 매달려 있는데 이 물체의 질량은 m이라고 하고요. 이게 한번 땡기면은 이게 복원력이 작용을 해서 이제 왔다 갔다 하겠죠. 뭐 밀쳐도 마찬가지고 뭐 초기에 약간의 에너지를 주면은 약간의 포텐셜 에너지를 주면 얘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방정식을 만족을 하냐면 사실은 우리가 뉴턴의 방정식으로 생각하면 뉴턴의 방정식이 뭐냐면은
그 F는 M에 이렇게 외우지 말고 질량에다가 이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위치라고 하면요. 이게 위치잖아요. 그 위치를 두 번 미분하면 시간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두 번 미분했다는 얘기는 뭐 이 말이죠. x를 시간의 타임에 대해서 두 번 미분했다는 얘기고, 얘가 복원력인데 복원력이 x에 비례하고요. 그 비례 상수가 k인데 그 비례 상수가 아니 이 복원력의 방향이 복원력이니까 마이너스 방향, x가 늘어나는 방향을 반대하는 그런 힘이 느리면 느릴수록 이 힘이 그 값을 줄이는 그 비례해서 자, 그런 힘을 우리가 복원력이라고 하죠. 이렇게 쓸 수가 있고, 다시 쓰면 이게 m에 x를 두 번 미분한 게 되고요. 그 저기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고, d제곱 x 더하기 k x는 0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얘를 그 m으로 나눠주면은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죠. 플러스 m분의 k x는 0 이렇게 씁시다. 자, 그리고 뭐 이거를 여기 이거 m분의 k 대신에 여기 다른 변수를 써서 오메가 제곱이라고 쓰고요. 뭐 제곱을 하는 이유는 이제 금방 드러나는데, 그럼요 m분의 k는 다른 게 아니라 오메가 제곱이니까 그래서 오메가는 이렇게 루트 m분의 k 이렇게 정의를 한 거죠. 자, 이제 이걸 풀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걸 풀면 되는데 우리가 역시 d라고 하는 오퍼레이터를 시간에 대한 미분 오퍼레이터로 쓰면 다른 게 아니라 d 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은 왜 x는 0이란 뜻이고, 이거는 솔루션이 뭐예요? d 마이너스 i 오메가하고 d 플러스 i 오메가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이제 솔루션 나왔죠. 솔루션은 익스포넨셜 i 오메가 x랑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 오메가 x 이렇게 되는 거죠. x가 아니고 t, 그죠? x를 자 이런 게 솔루션이 되고요. 자, 이거는 물론 그 실제 상황에서는 y가 아니라 x. 실제 상황에서는 이게 코사인 사인 함수가 나오는데, 사인 함수가 나오는데 이제 그 우리가 뭐냐 리얼 솔루션만 갖는 이유는 사인하고 C2 코사인 오메가 t 두 개가 나올 텐데, 사실은 얘가 이제 바운더리 컨디션 때문에 리얼 솔루션만 갖게 되고, 실제 그 이 물체 위치가 허수 부호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그 허수부가 있을 리가 없기 때문에 사인 코사인으로만 주어지고 뭐 이렇게도 쓸 수 있을 것이고요. 이거 감마 어떤 상수. 자, 물론 여기서 이렇게 될 때는 바운더리 컨디션에 의해서 실제는 정의가 되겠죠. 실제는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를 한번 들어보시죠. 그 바운더리 컨디션이 어떻게 되냐. 예를 들어서 그 초기에 x에 t에
t equal 0에서 이 값이 0이면 안 되고 x 제로라고 하고요. 어떤 값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의 속도는 0이었다. 자, 그러니까 당겨 놓은 상태죠. x0만큼 이 용수철을 이만큼 당겼다는 얘기죠. 뭐 밀쳤거나. 자, 그런 경우에 이거의 솔루션이 a, b 값을 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a, b 값을 구할 수가 있을 텐데,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 하니? x에 t equal 0를 넣으면은 이게 a 플러스 b가 되고요. a 플러스 b가 x0라는 뜻이고, 그죠? 한번 미분을 하면은 한번 미분을 하면은 이게 뭐냐면은 i 오메가가 튀어나오죠. i 오메가 a의 그 익스포넨셜 i 오메가 t에 플러스 여기서도 마이너스 i 오메가가 튀어나오죠. 마이너스 i 오메가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 오메가 t 이렇게 되니까 이거 타임 제로에서 얘가 i 오메가의 a 마이너스 b 이렇게 되고요. 얘가 0이라는 얘기죠. 초기 조건이. 따라서 그 두 개 더하면 x 제로고 빼면 0이니까 a하고 b가 똑같고 얘는 2분의 x 제로다. 이런 해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xt가 다시 쓰면 2분의 x 제로분의 x 제로 곱하기 익스포넨셜 i 오메가 t 더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 오메가 t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다른 게 아니라 x0의 코사인 오메가 t. 자, 항상 리얼 솔루션이 나오게 돼 있죠. 바운더리 컨디션에 만약에 뭐 복소수를 넣지 않는 이상, 허수값을 넣지 않는 이상 얘는 항상 리얼 솔루션이 나오게 돼 있어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게 그 용수철의 문제인데 그 컴플렉스 솔루션이 나올 수가 없죠. 진짜로. 풀 때는 이렇게 풀 수가 있지만 이거의 실제 솔루션은 수학적으로는 물론 얼마든지 허수부도 가능해요. 물리적으로는 항상 실수부만 남는다. 뭐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저항이 있는 경우 damped harmonic oscillator에 대해서 한번 풀어봅시다. 그러니까 저항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그 얘가 아주 어떤 저항력이라고 하는 게 어떤 뭐 기본 법칙은 아니에요. 기본 법칙은 아닌데 그 여기서 현상적으로 존재하는 거죠. 물론 여기서 복원력도 마찬가지야. 자, 이게 아까 얘기한 그 저기 질량에다가 가속도를 곱하면 이게 외력과 동일하다. 외력에 의해서 이제 가속도가 결정된다는 얘기인데, 하나는 kx가 있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얘가 움직이면 저항이라고 하는 건 속도가 빨라지면은 그 속도에 저항하는 힘이 보통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속도에 비례하는 힘이 생기고요. 속도에 비례하는 힘의 세기를 L이라고 합시다. 그 계수를. 그리고 얘도 역시 속도의 방향하고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을 하죠. 속도 방향에다가 힘을 실어주면 얘는 그 사실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되고요. 자, 그래서 얘를 다시 풀면 다시 한쪽으로 몰면 두 번 미분한 항이 있고, 그 다음에
한 번 미분한 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kx 이퀄 0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물론 k 아까 얘기 안 했지만 k 값이나 l 값은 다 0보다 커요. 그 복원력이고 저항을 나타내기 위해서. 요거는 이 저항이란 말이에요. 이게 저항을 나타낸 거고, 이게 댐핑을 주는 거죠, 사실은. 저항. 자, 그래서 요거를 또 간단하게 하면 m으로 나눠주면 이거를 m으로 나눠주고요. m으로 나눠주면 양변을 그 첫 번째 항은 그냥 개수가 1이고 두 번째 항은 이제 n분의 l인데 개수가 마지막은 n분의 k는 오메가 제곱이라고 아까 썼고요. 자, 그리고 요것도 귀찮으니까 개수를 바꿔줘요. n분의 1이라고 쓰지 말고 얘를 2b라고 씁시다. 그럼 2b라고 하는 게 n분의 1이라고 정의를 한 거죠. 자, 그리고 물론 여기서 오메가가 아까 진동수가 된다고 결국은 그 오실레이션의 프리퀀시가 되는데 프리퀀시가 아니라 그 각운동 뭐죠? 각속도가 되는데 이 각속도가 n분의 k 이렇게 된다는 얘기였고 루트. 자, 근데 얘를 이제 2차 방정식이 요항이 새로 들어온 거잖아요. 요항이 새로 들어왔고 이거를 다시 쓰면 우리가 d라는 오퍼레이터를 다시 쓰면은 d 제곱 더하기 2b의 d 더하기 오메가 제곱의 x는 0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여기서 d라고 하는 건 아까 했듯이 그 시간에 대한 미분 오퍼레이터가 될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거의 솔루션을 구하면은 그 어떻게 돼요? 이거 어떻게 돼요? d가 2차 방정식 구하는 거잖아요. 마이너스 b에 플러스 마이너스에 루트에 b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이렇게 되죠. 2차 방정식 구하는 걸 보면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 근이 b하고 오메가의 b에 따라서 b하고 그 오메가의 그 레이쇼 b에 따라서 서로 다른 종류의 그 솔루션이 나온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 b 값이 오메가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그런데 b가 오메가보다 작으면 얘가 자, 이 경우의 수를 나눠 봅시다. b가 오메가보다 작으면 얘가 이제 그 솔루션이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물론 나오지만 컴플렉스가 솔루션이 나오는 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 b가 오메가랑 같으면은 이제 이게 d를 이렇게 쓰면은 좀 애매한데 이게 d 솔루션이죠. d가 아니라 그 솔루션이 알파 베타가 그 알파 베타라는 얘기는 뭐 d 마이너스 알파 d 마이너스 베타는 x는 0 이걸 의미하는 거고요. 이 경우에는 중근이 나오죠. 중복된 솔루션이 나오고 세 번째 b가 오메가보다 크면 리얼 솔루션이 나오죠. 루트 안에가 0보다 크니까
자, 이게 용어가 있는데 용어는 왜 그런지는 이제 분명해질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언더댐프트, 댐핑이 덜 됐다는 얘기고, 하모닉 오실레이트라고 부르고요. 그냥 언더댐프트라고 부르고, 얘는 그냥 그 딱 중간이라고 그래갖고 크리티컬리 댐프트 이렇게 부르고요. 얘는 오버댐프트, 댐핑이 과하게 됐다 이런 뜻이죠. 오버댐프트.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한번 봅시다. 어느 경우부터 볼까요? 오버댐프트부터 봅시다. 이게 간단한 경우부터 보면 우리가 솔루션을 뭐 어떻게 써도 관계없는데 람다 1, 람다 2라고 합시다. 두 개 솔루션을.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오버댐프트의 경우에는 이게 뭐냐면은 이 람다 1, 2가 각각 마이너스 b하고 플러스 마이너스에 그냥 이렇게 쓰면 되죠.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 이렇게 쓰면 되죠. 마이너스 이렇게 쓰면 되고, 자, 이 경우는 이제 해가 어떻게 되는 거 하니 a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람다 1의 t 더하기 b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람다 2의 t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시간에 대해서 디케이 하는 거죠. 뭐 이쪽이 됐든 저쪽이 됐든 플러스. 자, 이게 뭘 다시 써보면은 둘 다 이제 네거티브한 값을 가지니까 람다 1이나 람다 2나 다 0보다 작으니까, 그쵸? 둘 다 0보다 작죠? 둘 다 0보다 작기 때문에 항상 얘가 이제 시간에 따라서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런 솔루션을 갖게 되고, 그 크리티컬 댐프트의 경우에는 이제 중근을 갖게 되는데, 이게 해가 어떻게 돼요? 이게 해는 이제 람다 하나인데 이게 그냥 마이너스 b고, 그죠? 그냥 마이너스 b고, 중근을 가지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거 아니? xt는 우리가 아까 배웠듯이 at 플러스 b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b의 t 이렇게 쓸 수가 있어. 이 경우도 역시 시간에 따라 감소하는 걸 알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중요한데, 언더댐프트의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언더댐프트의 경우에는 b가 오메가보다 작으니까 이 루트 값이 여기서 이거를 이제 이게 허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 허수가 돼 갖고 얘를 우리가 바꿔서 써요. 그래서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을 뭐라고 쓰느냐 하면은 새로운 뭐라고 쓸까요? 얘를 루트를 씌운 거를 루트를 씌운 것을 얘를 새로운 오메가 프라임이라고 정의를 하고요. 자, 그러면 이 솔루션이 어떻게 되느냐? 람다 1, 람다 2가 하나는 마이너스 b 플러스 i의 오메가 프라임 이렇게 되죠. 무슨 얘기냐면은 보면은 이게 솔루션을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으니까
오메가 제곱 b제곱 뒤집어 갖고, 그쵸? 응? 이게 뭘 한 거냐면은 루트의 b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2를 붙인 다음에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한 거고요. 루트의 마이너스 1이 i니까 이렇게 쓴 거예요. 자, 이거는 우리가 정의를 했으니까 i 오메가 프라임 이렇게 됐어요. 자, 그래서 얘가 솔루션이 다른 게 아니라 마이너스 b에 플러스 마이너스 i 오메가 프라임 이렇게 되고요. 그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b에 마이너스 i 오메가 프라임. 자, 그래서 이것의 솔루션은 어떻게 되는 거 아니? 그 xt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bt 아까 했듯이, 그리고 ab라고 쓰면 안 되겠고, 뭐 c1의 익스포넨셜 i 오메가 프라임 t 더하기 c2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 오메가 프라임의 t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또는 얘를 사인 코사인으로도 쓸 수가 있을 것이고, 반드시 리얼 솔루션만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익스포넨셜의 코사인 a의 코사인 오메가 프라임의 t 더하기 b의 사인 오메가 프라임의 t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거를 한번 솔루션만 모아봅시다. 솔루션만 모아보면 이게 하나가 있고요. 이게 언더댐프트 솔루션이고, 이게 오버댐프트의 경우는 이렇게 됐고, 그 크리티컬 댐핑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됐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한번 보면 그 솔루션이 어떤 모양이 될 거냐면은, 자, 시간에 대해서 잠깐만요. 이거를 이쪽으로 이만큼 이동시키고, 자, 이게 타임이고 이게 x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이제 초기에 그 어딘가 있었다. 자, 그럼 오버댐핑의 경우는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그 오버댐핑의 경우는 뭐 저기 이렇게 되고요. 그냥 익스포넨셜 우리가 오버댐핑의 경우에는 얘가 솔루션이 그 익스포넨셜의 람다 1이라고 하는 게 뭐였냐, 마이너스 b의 그 플러스 마이너스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b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요거의 전체의 타임. 근데 이거 어차피 이게 저기 음수값이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될 것이고요. 플러스나 마이너스는 상관없이. 자, 이게 오버댐프트고, 그 저기 뭐야, 이 경우는 t 이퀄 0에서 제로 값을 가져서 요게 이제 증가하는 함수가 있어서 a 값에 따라 뭐 달라질 수는 있는데, 아무튼 뭐 이런 종류의 모양을 하고 있어요. 솔루션 역시 없고요. 진동은 여전히 없고, 요거는 사실은 이니셜 컨디션에 좌우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사실은 뭐 그게 중요하진 않고, 아무튼 이런 모양이 된다. 이게 크리티컬 댐핑이고, 크리티컬리 댐프드. 이게 이제 a t 더하기 b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bt 이걸 작용을 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언더댐핑의 경우가 이제 이런 종류의 모양을 갖게 되는 거죠. 그 얘가 진동을 하면서 줄어드는. 자, 이게 언더댐프드. 자, 이런 모양을 갖게 되는데, 이게 그 파라메터에 의해서 좌우된 거죠. 우리가 결국은 다시 따져 보면은
뭐였냐면은 오메가하고 B 간의 관계였죠. 그러니까 얘가 이 오메가가 크냐 B가 크냐 이게 진동수 그 하고 저항. 그러니까 저항이 크면 이게 오버댐핑 쪽으로 가고 저항이 작으면은 진동을 하다가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